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론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미국 직투 계좌를 살펴보면 잠시 하락하면서 60%의 수익률과 1억 1,300만 원 수익 중입니다. 그리고 국내 계좌를 보면 62%의 수익률과 730만 원 수익 중인 상황이며 환차익과 다른 계좌들까지 총 1억 6천만 원 정도 수익 중으로 생각됩니다. 어제 미국 증시를 살펴보면 아니 조정이 시작될 것 같다더니 벌써 조정이 끝난 건가? 21선만 찍고 바로 반등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크게 반등했습니다. 맵을 살펴보면 확실히 반등이 강했다 라는 초록초록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어제 엔비디아가 2.5% 정도 상승하면서 결국 어제 시장이 끝나고 엔비디아는 구글과 아마존을 뛰어넘고 미국 증시 시총 3위에 올라탄 모습입니다. 지금 AI 혁신으로 인해 엄청난 혁신, 또는 지각 변동이 있어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통찰력은 없지만 현재 상황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바라보자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보입니다. 현재 AI 등급은 닷컴 버블급의 버블이거나 2007년 스마트폰, 1990년대 컴퓨터급의 엄청난 성장을 불러올 혁신이거나 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닷컴 버블급의 버블, 이건 확률이 낮아 보인다고 생각되며 기업들의 매출과 이익을 봤을 때 후자에 좀 더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가장 확실한 게 뭐냐면 우리는 일단 이게 버블이든 혁신이든 일단 올라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혁신 초기에서 떨어지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면 2007년 1월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애플의 스티븐 잡스가 아이폰을 처음 선보이며 그동안 우리가 쓰던 문자 메시지 시절에서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처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삶에 엄청난 혁신을 불러왔죠. 그때 당시 제 나이가 중고딩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처음에 저 아이폰과 갤럭시를 보며 화장실에서도 인터넷을 할 수가 있고 침대에 누워서도 할 수 있고 카페나 식당에서도 인터넷을 할 수 있다니 라면서 진짜 놀랬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런데 그 어린 중고딩 시절의 디벨롭몽은 이때 애플의 주식을 몰빵 투자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전혀 가지지 못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엄청난 혁신이다 라는 생각은 했지만 이걸 투자로 연결시킬 정보나 공부가 안 되어 있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 지금 이 AI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앞으로 엄청 편안하게 바꿔주고 기업들의 생산성을 극도로 높여준다면 우리는 17년 만에 새로운 혁신을 만난 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17년 전 스마트폰 때는 놓쳤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 기회를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AI가 생각보다 도움이 되지 않으면 결국 이 모든 기대감은 폭락으로 연결될 것이고 만약 AI가 혁신이라면 기회를 잡은 극소수와 기회를 놓친 대다수로 나뉘겠죠. 선택은 저와 여러분 각자 스스로 하는 겁니다. 일단 저는 이것을 17년 만의 기회라 바라보고 이 버스에 탑승해 있는 상태이며 지속적으로 투자 비중을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미래가 되었을 때 그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죠. 자, 다시 단기적인 이슈로 돌아가서 어제 시장이 하락했던 이유는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이죠. 특히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 연준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서비스 인플레이션의 둔화, 이게 오히려 둔화가 아니라 반등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주거비와 서비스 인플레가 이번 CPI 서프라이즈의 주된 원인이었죠. 그래서 시장은 일단 팔자 라면서 갑자기 너도 나도 팔기 시작하면서 어제 하루 만에 급락으로 나스닥은 21선을 터치했던 상황입니다. 기다리니까 결국 웅덩이 매매법 1차 매수 타이밍이 오죠? 그런데 갑자기 하루 만에 매수로 태세 전환한 이유가 뭘까요? 갑자기 미국 증시가 반등한 이유 말이죠. 결국 다 끼워 맞추기 다 핑계겠지만 우리는 시장의 해석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 투자 비중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원래 1월 CPI는 언제나 매번 다른 때보다 높게 나왔다 라는 핑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매년 1월 CPI를 살펴보면 훨씬 높게 발표가 된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는 결국 다시 둔화가 지속될 것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연준은 CPI가 아니라 코어 PCE를 본다 라는 핑계인데요. 현재 CPI를 봤을 때 곧 발표될 코어 PCE 물가지수는 지난달 2.9%에서 이번 달 2.7%로 둔화가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핑계와 연결되는 게 바로 어제 굴스비 연은 총재가 우리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 2%는 CPI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PCE로 판단한다. 그리고 이 PCE와 CPI는 확실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라면서 어제 PCI 서프라이즈가 중요하지 않다 라는 해석에 힘을 실어준 겁니다. 그러면서 속도는 좀 느려졌지만 여전히 둔화는 지속되고 있다 라며 마지막으로 금리 인하 발언을 했는데요. 나는 인플레이션이 2%를 달성하기를 기다린 후에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는 발언을 해주면서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즉 2%가 되기 전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라는 발언으로 금리나 기대감을 심어준 것이죠. 이런 핑계와 뉴스로 조정 하루 만에 반등을 해버린 미국 증시입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 증시 반등과 함께 비트코인의 급등 소식이 있었는데요. 비트코인은 결국 최근 고점을 뚫고 올라가며 다시 시총 1조 달러 클럽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자산 크기 순위 역시 다시 10위로 올라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재작년부터 분할 매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멤버십 분들에게는 작년부터 비트코인 매수할 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매수하셨던 분들은 현재 몇십 퍼센트의 수익률이실 겁니다. 저 역시 계속 분할 매수와 추가 매수를 하고 있음에도 수익률은 벌써 32%에 도달했고 500만 원 수익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추가 매수할 예정입니다. 제가 매수할 때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면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미국 주식으로 돌아와서 현재 2월 15일입니다. 그리고 2월 8일부터 2월 말일까지 1년 중 가장 약세 기간 중 하나입니다. 바로 2월과 9월이 가장 약세 기간인데요. 실제로 2월 평균 주가 추이를 살펴보면 2월 15일 이후부터 2월 말까지 특히나 주가가 약세로 흘러간 모습을 볼 수 있죠. 거기에 대통령 4년차 계절성만 봐도 이제 2월 중순부터 3월까지 이 약세가 지속되었던 과거 평균 데이터가 있습니다. 100%의 확률로 이렇게 되지도 않고 무조건 저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지만 언제든지 웅덩이가 올 확률은 평소보다 좀 더 높은 상황이다 라는 각오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전 떨어져도 강세장에서의 기회로 봅니다. 1983년과 지금 차트를 비교해보면 매우 유사한 차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1983년처럼 흘러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세장에서는 떨어질 때마다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기다리니까 21선에 닿았죠. 애매하게 과열일 때 사는 것보다 이렇게 21선을 기다리고 사는 게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고 훨씬 더 안전마진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강세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강세장이라고 웅죽 기회가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강세장에서도 주가가 대폭 하락하는 날이 자주 옵니다. 작년 3월, 5월, 8월 조정장이 대표적인 예죠. 특히 어제 같은 하락도 예가 될 수 있겠죠? 이 강세장 초기에는 10% 정도 급락했다가 곧바로 반등하는데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약세장이라며 겁을 먹죠. 사람들은 강세장 기간에도 일간 변동성, 주간 변동성, 월간 변동성이 생각보다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까먹는다면 소중한 수익, 웅줍 기회를 놓치게 될 겁니다. 투자로 성공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을 비교해보면 지나치게 비관적인 관점으로 틀렸을 때보다 지나치게 낙관적인 관점으로 버티는 게 낫다는 겁니다. 즉, 절대 팔지 말고 최대한 보유해라 라는 의미겠죠? 현재 제2월 독서 모임에서는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복되는가 라는 책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 책에 나온 내용을 여러분께 그대로 공유드린 겁니다. 강세장에서는 최대한 오래 보유해야 하며 떨어질 때마다 사모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물리면 어쩌냐고요? 시간을 활용해서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제가 2022년 하락장에서 마이너스 7천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버텨냈죠. 그리고 시간을 활용해 버텨내니까 결국 2024년이 된 지금 제 수익은 1억 6천만 원까지 급등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투자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활용해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내 소중한 돈을 여기에 넣으면 미래에 이 자산보다 불어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넣는 거지 넣자마자 돈이 불어나는 투자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겁니다. 이별도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고 운동, 다이어트, 공부, 사업, 취업 모두 끈기가 필요한 법입니다. 괜히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단어가 있는 게 아니죠. 그만큼의 시간을 쏟아내야 어떠한 것이든 결과를 얻어낸다는 겁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데 시간은 쏟기 싫다? 그런 공짜 마인드를 가지셨다면 분명 투자로 돈을 잃게 될 겁니다. 제가 지금 딱 4년째 투자를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결혼할 때 5천만 원이 전부였는데 지금은 정말 많은 자산을 모으게 됐습니다. 4억 5천만 원의 금융자산과 아파트 한 채까지. 올바른 방법을 위해 공부하며 끈기를 가지고 시간을 투자하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고 분명히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과정을 밟고 있는데 여러분과 함께 부자가 되어 2030년에 만났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